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원래 제 목표는 매일매일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와 성찰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당일 4시 30분 땡 퇴근 시각부터 이 30분간 작업하고 퇴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190일에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작하는데 절대로 30분을 넘지 말자고 다짐했으나 성찰하는 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리더군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체력입니다. 이틀 동안 5시 넘어 퇴근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3일 늦게 첫날에 대한 기록을 남겨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과 순간, 그리고 첫날부터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철학적 잔소리를 이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어, 급식을 하고 가야 되는 날이라 꽉 찬 5교시, 첫날부터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기억에 남는 활동, 제가 항상 새학기에 하는 이 학급 세계관 공모전입니다. 1년 학급의 핵심 가치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 첫날부터 안내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책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비전과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적지 못합니다. 매해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세계관 공모전 준비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번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이 SNS나 유튜브, 책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그런 남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휩쓸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이 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만의 문화가 뭔지, 그것에 우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위인, 내가 좋아하는 글귀, 내가 좋아하는 글, 내가 좋아하는 시,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세계관 공모전이 자기 전문가가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났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 하면서 더 행복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나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세계관 공모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의 주체성을 자극해 보았는데요. 올해로 3년째 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전에는 영화나 책, 노래, 명언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갑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순간이라던가 장소, 장면, 그림, 시간, 프로그램 등에서도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방송을 자주 보지는 않는데 스맨파, 스우파, 뭐 쇼미더머니, 싱어게인, 뭐 그리고 최근에는 빌드업이라는 이 서바이벌 형태의 프로를 즐겨 본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왜 그런 프로를 내가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선생님은 이 성장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프로를 통해 성장하는 인물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미래교육 나침반에 있는 예시와도 많이 다르죠. 당연히 제 역량이 제 생각이 네 달라졌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네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이 급식 지도입니다. 이번에 신기하게 잘 먹힌 급식 지도 방법이 있어서 공유를 해 보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말을 하면 보이지 않는 침 분비물이 퍼져 나가는데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말을 많이 하면 분무기로 틱틱 뿌리듯이 우리들의 식판에도 이게 내려앉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된 거죠. 자기 식판에 친구들이 얘기할 때 분무기로 칙칙 뿌리듯이 이 침 분비물이 막 떨어지는 이 장면을 다들 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들 식욕이 떨어졌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이 떠올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 정말 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어 진짜 식욕이 좀 줄면서 말을 정말 하나도 안 하고 급식에 임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급식 지도랑 관련해서 이 급식 순서 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 방법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할까?"라고 이제 우선 물어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선착순으로 해요." 뭐 "번호 순으로 해요." 이런 등등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선착순 방법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 번호 순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번 정리를 이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더 적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었죠. 점심시간이 그래도 저는 이제 '더 편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번호순의 단점이 뭐 남녀남으로 앉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라든가의 경우는 좀 1년 동안 좀 많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엔 남녀 각각 번호순으로 정렬하고 앞사람이 뒤로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루는 남자들이 먼저 그다음은 여자가 먼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학생들이 동의를 했죠. 근데 그 순간 이 단점의 문제를 어 이거를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단점을 없애서 이렇게 줄여 나가는 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아 교사가 날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자 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급식을 위해 5 교시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길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 타자 연습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타자 검정을 통해서 기록을 이 데이터를 꾸준히 남기는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 타자 연습 그리고 타자 검정 이 활동의 이 비전과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역시 시작을 합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할 때 글과 그리고 이제 말로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많은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지털 도구에 입력한 텍스트를 통해서 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 아니면 영상 통화나 뭐 음성 통화로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의 톡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대부분이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학생들한테 전했고 그리고 이 교사님 저 또한 이 서명할 때 서명할 때 정도나 펜으로 쓰지 거의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줬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크롬북에 텍스트를 능숙하게 입력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타자를 잘 치지 못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선배들도 처음에는 평균 70타로 3월 첫 주에 시작을 해서 결국 12월 말에 평균 290타로 네, 6학년에 이제 진급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마다 기록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남기면서 이 성장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나와 친구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타자 기록의 비전과 목표의식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활동 3가지, 학급 세계관 공모전, 급식 지도, 그리고 타자 검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3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1가지를 이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름 외우기 333 활동인데요. 제가 학생들이 어떤 것을 암기할 때, 어떤 걸 이제 깊이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길게 시간을 주는데, 암기하는 시간을 좀 짧게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외우는 이제 친구 이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3분 친구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이름표를 이제 붙여놨던 이름표를 이제 가리고 그리고 다시 3분 적어보고 그리고 이름표를 이제 보이게 하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다시 3분 외우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빼고는 이제 금방 외우더라고요. 이게 외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딱 흐트러지죠. 학생들의 이제 집중력이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짧게 이제 컨트롤하는 게 이 암기할 때, 암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좀 더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은 서로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5학년이기 때문에, 교사인 제가 가장 불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에 남는 순간, 이름 외우기 활동에서도 이 짧게 333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이 순간으로 정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철학적 잔소리 순간입니다. 이 첫날부터 이 철학적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겁니다. "얘가 하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첫날부터 나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됐냐면요. 그렇게 333으로 이름 외우기를 마치고 바닥에 이제 둥글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름을 외웠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뽑힌 번호가 뽑힌 친구가 일어나면 다른 친구들이 "누구야. 안녕." 하고 이제 반갑게 손인사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친구가 1분 이내로 짧게 소개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처음 뽑힌 학생이 갑자기 가운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려고 나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춤출 사람은 가운데 나와서 춤추면서 자기소개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옆에 있는 애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첫날부터 진짜 가장 싫어하는 이 남 탓. 네, 그래서 철학적 잔소리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가 한 선택인데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느냐. 결국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중에 최종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네가 선생님의 말을 잘 경청하여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자기가 한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철학적 잔소리를 첫날부터 시전하였습니다. 이런 나쁜 교사 같으리라고. 네.
근데 네, 더 나쁩니다. 두 번째, 또 잔소리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학생,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나서 그렇게 둘러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철학적 잔소리 들어갔습니다.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 이유는 결국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갔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1분 곱하기 20일에서 21분이라는 시간이 아깝게 사라지게 된 거라는 거죠. 잘 준비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친구들이 새로운 느낌, 감정, 새로운 걸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끝날 때 다시 기회를 줬고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잔소리를 첫날부터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나쁜 교사예요. 네. 하지만 처음이 정말 중요하기에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철학적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OECD 학습 나침반에서도 보면 학생행위 주체성을 이 역량 함양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학생행위 주체성의 중요한 한 요소로 바로 책임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행위 주체성의 책임감의 관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한 겁니다. 참 첫날이었을 뿐인데 네,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갤럭시 S24 버전을 바꿨는데, 여기에 이 녹음기 기능이 클로버 노트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 거기에 이제 음성 녹음을 하고 텍스트 변환하고 요약 기능을 이제 좀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 좋네요. 참고로 이거 내돈내산 협찬 같은 거 아닙니다. 협찬 들어올 리도 없죠. 네. 자, 그러면 첫날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함양을 위해 코칭하는 교사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도 작은 도전이 모이면 교육이 바뀌겠죠. 선생님들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